네,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그리고 연속해서 이어진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 기간 82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건설 및 에너지, 또 플랜트 수출 등 820억 원의 구체적인 계약 실적도 있었는데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을 전수했고 프랑스와는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신흥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또 유럽 최대 시장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각종 비즈니스 포럼과 상담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아프리카를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예, 아프리카는 지난 10년 동안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고요. 현재 인구가 11억 명인데 2.5%로 증가하고 있어서 젊은 층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2030년에는 한 5억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큰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이 3개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 3개국은 섬유나 또 피역 같은 경공업 중심으로 해서 산업 발전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전력이나 도로,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제협력의 큰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 측면에서는 주요 경제 공동체,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동아프리카 공동체라든지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경제 공동체 회원국이고요. 여기 회원국인 경우에는 미국이나 EU에 무관세로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조 기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동아프리카 3국 방문의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아프리카가 저희가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요. 네네. 이번에 대통령 가셔가지고 그동안 밀렸던 현안 말끔하게 지금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82건의 MOU를 다방면에 걸쳐서 특히 인프라나 에너지, ICT, 또 보건 의료 등에 대해서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더 저희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한 도로나 정유공장, 또 지열발전소 등을 에너지 플랜트 12건에 28억 불을 수주해서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 위주의 어떤 가능성도 살려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순방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6.25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이 단순히 숫자상의 의미뿐 아니라 굉장히 부가적인 어떤 성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아프리카에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들이 대규모 원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그런 갈증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5개년 개발이라든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을 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가셨을 때는 저희가 기존 개발 협력에 보건, 음식, 문화를 접목해서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인 코리아 에이드를 통해서 개발 협력을 강화를 했고요. 또 네. 새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 농촌 개발 협력도 확대키로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랑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프랑스는 GDP 규모가 세계 6위고요. 네. 또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시장이고 인구가 6,600만 명인데 비해서 양국 교육 규모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한 네. 87억 불 정도를 작년에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투자 규모도 프랑스가 한국에 투자한 게 누계로 한 74억 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통령 방 프랑스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ICT나 청정에너지, 바이오 나노 등에서 27건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프랑스의 기초 기술 그리고 우리의 응용 생산 기술이 이제 합작돼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 주신 1대1 비즈니스 수출 상담회가 현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업 103개 업체 그리고 프랑스 기업 21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총 39건 1억 2천만 불, 약 하나로 1,500억 원 정도의 이제 계약을 성사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수출이 감소한 게 한 6천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단 하루 이렇게 해주신 게 수출 감소세의 한 2배 정도를 이런 만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급 대화 채널도 구축하고 또 양국 투자공사 간에 MOU를 체결해서 서로 이제 제3국 공동 진출을 포함해서 또 투자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프랑스 하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창조 또 문화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양국 정부가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별로 이제 MOU 체결을 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와 함께 이번 순방 전반을 좀 평가해 주시죠. 예, 프랑스와 우리는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국가고요. 1년에 42만 개 정도 기업이 창업이 되고 또 창업하는데 4.5일밖에 안 걸리는 아주 우수한 그런 행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업 교류 관련해서 6건의 MOU를 맺었고 특히 한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5개 기업을 지정을 해서 이들 기업들이 각국에 진출해서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모범 사례가 또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프랑스는 방송 기술과 또 문화 콘텐츠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간의 방송 교류 협력 또 방송사 간의 공동 제작을 위한 그런 MOU를 맺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불 상호 교류회가 금년 말까지인데요. 이런 MOU나 대통령이 프랑스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저희가 더 개최해서 보다 더 프랑스와 한국 간의 다양한 문화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